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활짝 열어봅시다.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너무 주식 투자에 몰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좀 약간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인간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면은 엄청나게 짜증이 나죠. 열이 받고. 그런데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필요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것이고, 나보다 부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자신이 가난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를 감수하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나 역시 그처럼 똑똑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울 거고, 나보다 부유한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은 나 역시 그처럼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한순간이야, 여러분. 한순간인데 내가 배운 것들은 평생을 가져갈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높은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다리가 아파야 하는 것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마음의 성장통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공짜로 얻을 수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가 내 자존심을 굽힐 정도로 진짜인지 알아내는 안목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한 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또 뭐 새로운 소식들 한번 볼게요. 뭐 삼성과 관련된 소식도 있고 새로운 뉴스들도 있고 하는데 딥시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딥시크 3일 천하로 끝난 것인가? 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IGA웍스가 지난 13일 공개한 리포트에서 최근에 딥시크 사용자 추이를 전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IGA웍스는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니까 딥시크 업데이트가 이뤄진 지난 28일 애플리케이션 일간 사용자 수를 보니까 19만 1,556명으로 정점 찍고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더라. 이달 7일 기준 딥시크 일간 사용자는 46,419명으로 확 줄었어요. 딥시크는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공개한 AI 모델보다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화제가 되는데, 하지만 딥시크가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 퓨전 AI 센터장이 SNS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매우 많다. 사용 장비 정보는 물론이고 키보드 입력 패턴, 뭐 리듬, IP 정보, 장치 아이디 등은 기본의 쿠키까지 싸그리 수집한다면서 당연하게도 수집한 사용자 정보는 중국 내에 있는 보안 서버에 저장될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다 중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찝찝하죠. 개인정보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고 발표했고, 앱마켓에서 신규 앱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는가 봐요. 이미 앱을 내려받거나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중단 결시는 지난 15일 오후 6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선 보완 조치가 이뤄질 경우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해당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고, 질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 절차, 처리, 보관 방법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것 같아요. 개인정보위는 이어서 지난달 31일 딥시크 서비스를 대상으로 자체 분석에 착수합니다. 분석 결과 보니까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 사업자와의 통신 기능,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관련된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딥시크는 이달 10일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을 했는데 나흘 뒤에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을 고려하는 데 일부 소홀했다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네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법에 맞춰서 이 서비스를 시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잠정 중단 후에 개선 그리고 보완하도록 권고를 해요.
딥시크가 이를 수용해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개인정보위가 나서기 전에 국내 기업들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 일찌감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강력 조치를 했어요. 네이버는 딥시크 출시 전부터 이미 사내 공지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형태의 외부 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회사 관계자도 챗 GPT뿐만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 등 상관없이 외부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태의 서비스는 업무 목적으로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딥시크도 업무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카오도 최근에 사내 공지에서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삼성, SK, LG전자 등도 사내 PC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죠. 이렇게 보안에 그 민감한 금융권에서도 대응이 나서는데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에 행안부 공문을 받고 사내 딥시크 차단을 결정합니다. 금융위의 공문을 받은 금융감독원도 지난 6일 외부망 접속이 가능한 PC에서 딥시크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등에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들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지는 거죠. 개인정보위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실태 점검을 통해서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하는 거고, 특히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는 해외의 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에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같은 형태의 그런 가이드도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AI 대중화 시대를 맞이해서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 신설과 해외 사업자 대상의 그 집행령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주요국의 감독기구 간의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면서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통해서 구체화해서 나갈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미 앱을 내려받은 기존 사용자한테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 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때 함부로 개인정보 같은 거 넣지 마세요. 그리고 그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그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다만 TSMC의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업계에서도 추이를 봅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TSMC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인텔은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92억 달러의 손실을 내고 사실상 파운드리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트럼프가 TSMC를 압박해서 인텔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거죠. 다만 전면 매각이나 경영권 양도가 아닌 이 분할 매각이나 협력 확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TSMC가 인텔 지분을 일부 인수해서 합작 범위를 만드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TSMC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더욱 강화되는 거죠. TSMC의 미국 점유율이 커지게 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형 고객사 수주가 절실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TSMC의 시장 확대가 우려스러운 거죠. 삼성이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TSMC는 인텔의 미국 내 제조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면 글로벌 생산 능력과 미국 내 점유율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분할과 TSMC의 지분 인수, TSMC와 인텔 합작 법인 그런 설립이 주요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거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서 삼성전자의 어려운 여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TSMC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 거죠. 경쟁 강도도 한층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그 트랜스포트에 따르니까 TSMC의 시장 점유율은 64.9%입니다. 2등인 삼성과의 격차를 꾸준히 확대하는 모습이고 같은 기간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9.3%, TSMC와 삼성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55.6%포인트에 달하는 거죠. AI 서버 관련해가지고 고성능 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TSMC의 파운드리 시장 패권 공고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전면 매각이 진행되기는 어려움이 뒤따를 거로 보는 것 같아요. 전면 매각은 TSMC가
파운드리 영역에서 7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면 이게 반독점 이슈, 이 쟁점으로 두드러지는 거죠. 아울러서 대만 언론들은 TSMC 주주 중 70% 이상이 외국인 주주인데 인텔과의 협력에 반대의 뜻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는 보도도 있어요. 전면적인 인수나 지분 출자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정부 이후로 반도체 업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업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